자, 반갑습니다. 이번 작업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가장 FM대로 기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생략하지 않고 어떻게 도색을 해 나가는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가면서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제작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본 방식은 건프라와 똑같습니다. 일단 부품을 떼내야 되겠죠. 이거는 약간 멀리서 바짝 붙여서 자르면 안 되죠. 부품을 떼내고 게이트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게 게이트입니다. 부품이 파먹지 않을 정도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여기 게이트가 조금 남아있죠. 이 부분들, 자른 부분들이. 칼로 최대한 정리를 해주는데 조심하실 게 부품을 파먹으면 안 됩니다. 사포 작업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조금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보고. 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안쪽으로 할 때 손가락으로 지지를 하고 팍 안 들어가게 뒤로. 이 모형에 쓰는 칼들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손에 한번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이거 항상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다 똑같죠. 건프라 작업하는 거나 프라모델은 다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사포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몇 방이지? 600방 정도 남아있는 것들 있죠. 사포로 정리할 때는 이 게이트 자국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완전 없어질 때까지. 게이트만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지 말고 그러면 이 전체 이 밸런스가 틀어지죠. 그래서 게이트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전체 다. 너무 많이 깎으면 안되겠죠. 또 부품 아고가 안 맞으니까 게이트 부분을 살살 문지르고 그 다음 전체를 한 번 더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높이를. 이런 식으로 게이트 자국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게이트 자국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사포로. 그 다음에 부품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지느러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출을 하면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가지고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팅 라인, 이런 것들은 패널 라인이죠. 실제로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문이 있다는 패널을 나눠준 겁니다. 이 패널이 나눠지는 거죠. 원래 분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널 라인, 정상적인 패널 라인입니다. 이거는 파팅 라인이 뭐냐면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금형에 넣어서 찍어내면서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단차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있죠. 원래 이 자동차에는 이 라인이 없거든요. 이런 패널 라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부품을 이렇게 찍어내면서 생기는 그냥 필요 없는 제거해야 되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단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특히 바디 부분에 몇 군데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부분도 찾아서 없애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위에도 있거든요. 이거 여기 라인 이게 보이는 거, 이게 다 파팅 라인입니다. 이런 것까지 제거를 싹 다 해줍니다. 자, 이제 제작 순서는 저 같은 경우는 바디 쪽을 먼저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바디에 나중에 우레탄 클리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레탄 클리어 같은 경우는 하루, 지금 모모델링크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면 건조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리려면 하루 이상은 하는 게 좋거든요. 우레탄 클리어는 건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완성을 시켜 놓고 우레탄 클리어까지 뿌려 놓고 건조를 시키는 동안 내부 작업을 하면 시간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오토킥 같은 경우는 바디 작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관련된 부품들을 모두 일단 다 떼냅니다. 먼저 외장 부품들 떼내서 게이트하고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꼽아 봐야 됩니다. 건프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조립을 이렇게 안 해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스케일 모형들은 이렇게 한번 꼽아 봐야 됩니다. 가공해서 잘 들어가는지. 도막이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부위들에 이제 꼽히는 그런 부품들 미리 좀 가공을 해둬야 되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미리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패널 라인이 잘못 파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가 좀 특이한 게 엔진 이 후드가 이 통째로 다 열립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에가 아니고 여기거든요. 요 라인 있죠. 그 지금 이게 이제 안 파져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까지 다 파고, 여기까지가 후드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다 열립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걸 다 파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걸 파주고 파고 이거는 파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한쪽에 연결시켜주고, 여기 밑으로 살짝 삑사리가 났는데, 삑사리 났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중간 접착제 요걸 살짝 짜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 묻혀서 요 메꾸면 됩니다. 그래 사포질해서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삑사리 안 내는 게 좋겠죠. 그 작업도 귀찮으니까. 그죠? 서두르지 말고 손에 힘 딱 빼고 하다 보면 그래도 또 삑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너무 쫄지 말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요거 있죠, 엑시아 중간 접착제를 뿌리자마자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살짝만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작업이 파팅 라인 제거해주고 패널 라인들 다시 파주는 거, 조금 더 선명하고 깊게, 그 작업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그냥 지느러미 같은 거, 눈에 일단은 띄는 거 위주로 그냥 대략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회색 스페이스 있죠, 그거를 얇게 그냥 한번 올릴 겁니다. 올리고 나서 싹 다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전체 면을 사포로 다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얇게 올린 게 싹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작업을 하면서 수축 있죠, 이런 데 보면 뒤에 요렇게 돼 있는 부분들 위에 보면 보통 수축이 있습니다. 이거 움푹 약간 파여 보이는 거,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포질을 해보면 그 수축이 있는 부분이 사포질이 안 되면서 표시가 나죠. 그런 부분도 다 찾아내고 갈아주는 겁니다. 평탄화 작업을 다 해줍니다. 다시. 자, 그리고 도색 표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든 본도색이든 클리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색 후에 건조하고 이렇게 만졌는데 거친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도색 잘못된 거거든요. 매끈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파팅 라인 제거 잘 됐는지, 그 다음에 패널 라인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갈아내면서 수축 있는 부분들 찾아내서 평탄화 작업 싹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싹 다 밀었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졌다는 것은 사포질이 안 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세척을 한번 하고, 퐁퐁 같은 중성세제 있죠, 그걸로 뽀독뽀독 문질러 가지고 칫솔 같은 걸로, 그 다음에 특히 패널 라인 안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 잘 빼내고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지금 유광 블랙 스페이스를 올렸는데 약간 부족하네요. 이게 제가 지금 800방으로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800방까지는 조금 무리네요. 약간 보입니다. 이 좀 보이죠, 스크래치들이. 지금 요거를 사용하려면 최소 1000방 이상으로 꼼꼼하게 다 문질러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도료는 입자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800방 정도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00방, 1200방 정도 돼야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사포질을 하다가 이 도색 작품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도색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얼핏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이대로 도색 여기 그냥 유광 마감을 딱 하면 무광이 더 멋질라나? 이야 멋진데요. 다음에 이 컨셉으로 도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500방으로 한번 문질렀거든요. 지금 800방까지는 저기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한번 올리고 저걸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올려 보입시다. 지금 1000방 스페이스입니다. 야, 이 송진포의 위력인지 모르겠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달라붙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색하다 보면 한두 개 정도는 붙거든요. 야, 이렇게 하나도 안 달라붙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봐가지고 혹시라도 붙은 먼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도료가 뭐 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세한 부분들 조금씩 사포질 해가지고 한 2000방 정도로 살살살 그 부분만 사포질 하는 겁니다. 먼지가 붙었으면 먼지 붙은 부분 떼내고, 그 다음에 뭐 도색이 조금 이상하게 됐다든지 도료가 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만 살살 사포질해서 한 번 더 그 부분 위주로 살살살 덮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블루 퍼플 카멜레온 도료를 그 위에 올릴 건데 지금 입자가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 지금 하루만 놔둬놔도 지금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완전 밑에 위에는 투명한 완전 이중으로 분리됐죠. 그 매 잘 흔들어야 됩니다. 밑에 거가 다 섞이게. 자, 이제 우레탄을 올릴 건데 지금 모모델링 것 같은 경우는 주제 2, 경화제 1입니다. 그 다음에 신너는 우레탄 신너는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탑니다.
자, 이렇게 바디 도색 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건조하는데 하루 이틀, 우레탄 같은 경우는 매뉴얼상은 지금 뭐 5시간 정도면 된다고 돼 있는데 확실히 건조시키는 게 좋거든요. 유광 마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루 한 이틀 정도 손 대지 말고 바짝 건조를 시킬 겁니다. 건조하는 동안 이제 실내 작업을 하면 거의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장 도색 작업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렌지 빌도 거의 지금 없는, 약간 있기는 한데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면. 일단 도색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지, 야, 저 송진포 저게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유광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것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한 번씩 닦아주시면은 먼지가 안 달라붙습니다. 이거. 야, 내가 유광 작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먼지가 이렇게 하나도 안 달라붙은 적이 있었나 싶네요. 보통 한 개 정도는 교묘하게 달라붙거든요. 한두 개.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달라붙었습니다. 그 도색하시기 전에 에어브러시하고 도료통 이런 것들, 거기도 먼지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 송진포로 한번 닦아주시고 에어브러시랑 불어가지고 먼지를 좀 털어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 그 다음 장갑. 하여튼 먼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청소를 다 해주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이게 새가 빠지게 칠해가지고 먼지 막 딱 붙어버리면 짜증이 많이 나죠. 그리고 먼지 같은 경우에 이 도색하고 나서 위에 살짝 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마르기 전에 떼려고 억지로 막 하지 말고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핀셋 같은 걸로 탁 떼면 먼지가 톡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건조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 작업을 해봤고 이제 이거 건조할 동안 실내 작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